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요즘 그 무더운 날씨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여름 휴가는 언제쯤 갈까 이런 생각이 좀 간절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 여름 휴가를 좀 더 그 스마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름 휴가를 스마트하게. 사실 네. 여름 휴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두 분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이제 해운대로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해운대. 어디 가실 건가요? 저는 아마 후쿠오카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어디로 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좀 여름 휴가지를 내가 만끽할 수 있는 장소인데 잘 스마트하게 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휴가를 어디로 갈까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이실 겁니다. 일단 어디로 갈지만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뭐 착착 준비가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이 장소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앱이 바로 이제 이지고라는 앱인데요.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알맞은 여행 코스를 추천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지역별, 주제별로 이제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면 최적의 여행 코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실제 이용자들이 적은 후기를 이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보고 싶은 여행 코스를 미리 찜해 놓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역별 축제 정보나 내가 있는 위치 근처에서 볼만한 것들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요.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어플입니다. 네. 또 보다 본격적인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원하시면 스토비 플래너 서비스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디 뭐 파리, 방콕, 서울 이렇게 클릭만 하면 네. 아주 간단하게 여행 일정을 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다양한 여행 코스를 이제 추천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여행 일정을 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요. 알아서 최저가 항공권이랑 이제 숙소를 검색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일정만 선택을 해도 대략적인 좀 여행 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점이 있습니다. 아, 진짜 또, 편리하네요. 그렇죠. 앞서 소개한 앱들이 주로 이제 자유여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 어디 갈까라는 앱은 반대로 가족 여행에 특화된 그런 앱입니다. 나들이 여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체험, 문화, 교육 등 좀 다양한 테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함께 가족 휴가를 떠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적당한 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위시빈이나 투어팁스 같은 여름 관련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휴가를 떠나시기 전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여행 가기 전에 서점 가서 관련된 책 사고 이랬었는데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이 여행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가지에는 가급적 스마트 기기를 갖고 가지 마시라라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그러기 좀 힘들겠죠. 먼저 그 바닷가나 강가로 가실 분들은 방수팩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스마트 기기는 이 습기가 굉장히 약한 그런 기기들이거든요. 네. 또 만약 이 방수팩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그럴 때는 시중에서 파는 그 지퍼가 달린 비닐봉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방수 성능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지만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비나 물에 젖는 일을 확실하게 좀 방지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또 USB 멀티 충전기를 하나 챙겨가셔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USB 충전 포트를 제공을 해서요.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걸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가족들끼리 이제 스마트폰을 한꺼번에 충전할 때도 좀 편하고요. 예. 그 밖에 요즘엔 USB로 충전하는 기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블릿 PC랑 디카,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한꺼번에 충전하는 용도로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충전을 위한 기기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만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용한 팁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SNS에서 보면요. 바닷가 사진 올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동영상도. 예. 근데 이왕 바다에 온 거 좀 멋지게 올리고 싶은데 뭔가 이게 바다다. 바다를 제대로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일단 그 바닷가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싶다면 방수 카메라를 구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실상 물에 들어가 놀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스마트폰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요 카메라 회사에선 대부분 똑딱이 형태의 방수 카메라를 내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크게 고장이 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제품들인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저가형은 한 20만 원대, 그리고 고가형은 40만 원대로 딱 갈라지는 편인데요.
바닷속에서 촬영하실 것이 아니라면 저가형 카메라를 사셔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또 최근엔 액션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요. 말 그대로 액티브한 스포츠를 즐기면서 헬멧 등에 카메라를 장착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보는 풍경을 찍는 그런 겁니다. 네.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인데다가 방수 케이스 등을 이용하시면 수중에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드론 형태의 액션 카메라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내년 2월 배송 예정이라서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릴리 카메라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드론과는 다르게요. 일단 무선 조종기가 없고요. 대신에 릴리 카메라를 가동시킨 다음에 추적 장치를 가지고 움직이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모습을 찍어줍니다. 아쉽게도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그래 보여요. 예, 지금 한 99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비싸네요. 그래도 이런 제품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좀 비슷한 형태의 드론이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영상들 보면 재미는 있는데 사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해요. 근데 네. 너무 비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해외로 많이 여행들 가시는데 해외에서도 요즘에 앱 많이 활용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유용한 앱이 있다면 몇 개 좀 추천해 주시죠. 예, 일단은 해외 여행 다니면서 이제 데이터를 좀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로밍 거의 다 이제 이용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 스마트폰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잘못 쓰면은 정말 데이터 요금 폭탄 맞으니까요. 네. 난 42만 원 정도 맞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이 데이터 로밍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뭔가요? 데이터 로밍 대신에 이제 와이파이 모뎀을 임대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의 모뎀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여행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외 현지에서 파는 유심을 사서 끼우시는 방법인데요. 다른 나라에 도착하시면 공항에서 좀 다양한 형태의 유심을 사서 전화통화나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가격은 싼 편이지만 그리고 카톡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는 이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나라로 가실 때는 번역기 앱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네네. 구글 번역기 같은 앱은 미리 데이터를 다운받아 놓으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화 모드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영어를 하신 분이랑 저랑 서로 얘기하면 영어랑 한국어를 따로 인식하면서 서로 대화를 번역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신세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름철에 스마트폰 관리하는 요령 좀 짚어주시죠. 예, 처음 이야기한 대로 일단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방수팩이나 지퍼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비닐봉지에 돌돌 말아 가지고 다니시기만 해도 방수 확률을 꽤 줄일 수가 그냥 있습니다. 비닐봉지만 예, 비닐에 있는데요. 넣고 그냥 말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여름엔 기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높은 기온은 스마트 기기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스마트폰이 좀 뜨겁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즉시 시원한 곳에 두는 것이 좋으시고요. 너무 뜨겁다 싶으시면 바로 전원을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항상 바람이 통하는 좀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사용하다가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이제 액정이 깨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그냥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냥 쓰실 경우에는 손가락이 유리에 베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깨진 걸 그냥 쓰시더라도 보호 필름을 꼭 붙이고 쓰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라도 보호 필름이 붙어 이제 안 상태에서 깨졌다 그러면 그 시중에 파는 스카치 테이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스카치 테이프를 위에 붙이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팁을 알아봤고요. 여름 휴가 가시면서 꼭 한번 이 오늘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름철 스마트폰 관리 방법부터 여름 휴가를 스마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온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